자, 반준환 기자와 함께합니다. K푸드. 이게 원래 반준환 기자가 만든 말입니까? 원래 이 K푸드란 말이 좀 있었나요? 좀 약간 생소한데. 예, 뭐 약간 생소한데 이제 그 K-팝에다 뭐 네. 한류에다 이제 K자 같은 게 요새 워낙 인기지 않습니까? 뭐 네. K-커머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증권업계에서도 이런 용어를 이제 슬슬 좀 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군요. 그러니까 뭐 해외의 그 먹거리 시장을 이제 공략한다 이런 의미일 텐데 네네. 그런 거죠. 그런 국내 기업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. 예, 네. 이제 뭐 앞서서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. 네. 제주도에 이제 최근에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. 제주도. 예. 오. 그 제주도에 아주 그 중국 분들이 이제 뭐 워낙 많이 들어오는 뭐 주지의 사실이지만. 그렇죠. 그래서 그 이제 제주도에 이제 지하 상가들이 이제 구시가지에 좀 많았었는데. 구시가지 그 지하 상가에 예전에 이제 손님이 참 없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. 상가 그 분들이. 지하 상가 분들이. 네네. 근데 요새는 그쪽에서 이제 거의 뭐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화장품부터 뭐 각종 이제 조그만 패션 쇼품, 그다음에 뭐 식음료,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가지고 지금 그쪽이 아주 상가가 활성화되고 제주도 일부 지역은 그 중국 관광사 이름을 딴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. 예. 아, 그래요? 예, 그 정도로 지금 가보니까 저녁 한 8시, 9시쯤 지나면 이제 제주도에 있는 뭐 한국 그 거주민들이나 네.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중국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예, 그래서 한 9시 넘으면은 네. 길 이제 지나가면서 한 절반 이상은 중국 분들이다. 그 정도로 좀 많거든요. 이렇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을 찾아오시는 뭐 관광객들이 워낙 많습니다. 뭐 중국 분들도 있고 일본 분들도 있고.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한국에서 생활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만나는 관광객들은 한국을 처음 방문한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. 보통 한 3-4번 이상 그렇죠. 가장 예. 그렇게 되고 또 올해 이제 춘절에 방문했다 재방문하는 경우도 많았고.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먹고 마시고 또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이 음료는 괜찮다. 이런 거를 중국에서도 팔면 좋지 않나 했는데 또 실제로 중국에 가보니까 야. 중국 편의점에 이제 그런 한국에서 맛봤던 음료 같은 게 좀 있고. 예.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확장이 좀 돼가는 국면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뭐 여러 제품들이 있었는데 오리온 뭐 초코파이라든지 뭐 유명한 제품들이 많죠. 뭐 농심 신라면이라든지.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제품들 중에 이제 점점 그 라인업이 좀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대단하군요.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초코파이 뭐 신라면에서 이제는 이제 그 제품들이 막 되게 확대되고 있다,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, 자 중국 시장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. 아무래도 가깝기도 하고 워낙 이제 이 먹는 입이 많다 보니까 네, 아무래도 주목받는 시장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업들이 나가서 어떤 아이템으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. 일단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중국 유통시장이 좀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도 조그만 이제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개인 영세 그 슈퍼라든지 그런 쪽이 이제 줄을 이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편의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. 편의점들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일본계에서 진출한 뭐 로손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있는데 한국 뭐 세븐일레븐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홈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국내 유통업체들도 중국 주요 지점에 점포를 갖고 있거든요. 이런 쪽에서 이제 저희 제품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중국 소비자들에게 좀 더 판매망이 많이 확산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그 올해 5월 달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기업인데 빙그레가 있죠. 맞아요. 이게 당초에 이제 바나나 맛 우유 이제 한국에서 뭐 유명하지만 네. 이 바나나 맛 우유 이제 수출이 늘어난다고 이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을 때 이제 웃었던 분들이 많죠. 그러니까요. 예. 제가 참 둔감해요. 저도 웃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엄청 올랐어요. 예. 네. 참. 주가가 이제 5월 달 이후에 5월 달부터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7월부터 이제 주가가 한 40% 정도쯤 올랐고 바나나 맛 우유 이제 수출액을 뭐 한번 살펴봤더니 작년에 이제 5억 원에 불과했는데
올 상반기에만 이제 한 40억 원 정도가 됐더니 하반기 수치를 좀 더하면 뭐 산술적으로 한 7, 80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많이 늘긴 늘는군요. 예, 예. 그렇게 되고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하이랑 베이징, 뭐 칭다오 이런 쪽 두개 네. 이제 뭐 편의점망이 좀 많이 나왔고 이게 좀 주목할 부분이 단순한 그 제품 수출이 아니고 국내에서는 이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가격을 올리기 좀 어렵다든지 뭐 물가 안정 뭐 협조한다든지 맞습니다. 그런 것 때문에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데 중국 시장은 비교적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네. 이제 국내 좀 처분하기 좀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낮은 제품군이라고 해야 되겠죠. 이런 쪽이 이제 고수익 제품군으로 좀 변화하는 뭐 모습이 좀 있고 네. 그래서 삼성증권이 전망을 했는데 빙그레 이제 전통적인 내수 기업으로 왜 뭐 증시에서도 뭐 경기 그러니까요. 방어주로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? 네. 뭐 근데 이제 빙그레가 이제 내년 정도에 수출 비중이 한 8% 정도에 달하고 그 수출에서 얻어들이는 그 영업이익이 10% 정도쯤 될 거다. 그렇게 전망을 좀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뭐 내년 후년까지 계속 성장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화장품을 이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. 예. 대단합니다. 자, 우리 반준하 기자가 오늘 방송은 굵고 짧게 하겠다. 이렇게 저한테 이 선언을 했는데, 역시나 오늘도 굵고 길게 갈 것 같습니다. 자, 상당히 재미난 얘기인데, 빙그레. 과연 빙그레가 중국에 가서 이 바나나 우유를 얼마나 팔 수 있을 것인가 다들 갸우뚱했거든요. 예. 근데 참 역시 뭔가 이 중국 시장에서 확고한 점유율을 갖고 변화가 가시화된다면 시장에서는 참 뜨겁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초코로 만든 파이. 네. 여기는 중국인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먹고 있다는 걸 알려져 있는데 광고도 그래서 막 중국의 말장성을 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어떻습니까? 실제로 이 초코파이는? 이 초코파이 앞서서 이제 빙그레 쪽 얘기를 네. 잠깐 더 하면은 빙그레가 이제 우유 바나나 우유 말고 이제 메로나 그런 이제 메론 아이스크림을 네, 메로나 그게 빙그레 거예요? 예. 그런 쪽도 지금 많이 인기를 끌고 이 라인업이 상당히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이제 오리온도 이제 초코파이만 예전에는 이제 원래, 주로 예. 팔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주로 판매된 그 프리미엄 과자군이라고 하죠. 오감자라든지 예감 네. 이런 쪽도 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이제 고래밥 같은 이런 제품들로 수출 상품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이제 35% 정도 좀 늘었고 네, 영업이익률이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. 근데 국내에서는 한 3, 4%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리온 대세입니다, 대세. 지금 100만 원 넘어버려가지고 이거. 네. 지금 영업이익률은 한 10% 정도쯤 되고 베트남에는 이제 매출액이 한 20% 정도쯤 늘었고 러시아도 같은 추세입니다. 그래서 중국 오리온이 이제 그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좀 공략하기 위해서 그 베이징과 상하이, 광저우 이런 쪽에 이제 그 생산 라인이 있는데 선양에도 이제 지금 내년 말 정도쯤 이제 신규 라인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. 네.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생산 라인이 이제 지금 현재 46개인데 내년 말 정도 아니면 올 연말 정도면 이제 54개로 늘어나고 동북 삼성 지역 매출액은 매년 50% 이상씩 신장하고 있다니까요. 제가 이제 오감자, 예감, 고래밥 이런 거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다 그러고 쌓아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 어떨까? 이 오리온 측에다 전화를 해서 예.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. 예, 다음에 좀 준비를 해갖고. 제가 오감자 사실 잘 맛을 못 봤거든요. 그러세요? 네. 프리미엄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? 맛 좋고 예, 영양가 많고. 예, 맛있는 편입니다. 드셔보셨어요, 실제로? 예. 웬만하면 과자보다는 주류 쪽을 좀 선호할 것 같은데 과자도 좋아하시는군요. 주류 먹으면서 같이 합니다. 그래요. 자, 오리온의 이 월봉을 제가 지금 아주 흐뭇하지만 참 가슴 아프게, 배 아프게 보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98년부터 2012년까지 만 14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네요. 네, 어마어마하네요. 98년 그때 이제 6월 저가가 4,300원. 네, 지금은 105만 원 넘었습니다. 이런 거를 이렇게 투자를 해야 집도 사고 할 텐데, 그죠? 예. 네, 반준하 기자가 좀 더 저때 출입했더라면은 뭔가 얘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, 네, 대단합니다. 자, 오리온 얘기했고, 이거 대본에 없는 건데, 우리 사실 예. 대본이 없지 않습니까? 예. 농심 있잖아요, 농심. 네네.
오늘 어제 반등하길래 그거 뭐 발암물질 검출된 거 그냥 묻혀가는 거 아닌가 봤더니 식약청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, 뭐 재조사해야 되겠다. 이렇게 또 이제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더라고요. 네네. 농심은 좀 어떻습니까? 우리 반주랑 기자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볼 때. 그 농심이 이제 그 지난해 상승을 꺾었던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죠. 하나는 이제 하얀 국물 라면이었는데 네. 이 부분은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좀 추세가 꺾였고 그러니까. 그래서 큰 메리트가 안 되고 이제 그 프리미엄 라면을 뭐 선포해서 이제 신라면 블랙을 블랙. 출시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공정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됐는데 요게 이제 당시 그 상황을 좀 보면은 시장에서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뭐 그런 루머가 많았죠. 신라면을 다 없애고 신라면 블랙으로 전환한다. 그러면서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비싸졌다. 없으니 뭐, 이제 당국에서 그 관심을 좀 갖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삼양라면도 프리미엄 라면을 맞아요. 뭐 하나 출시를 했죠. 네.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신라면이라든지 이런 또 그 농심에서도 프리미엄 라인군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. 이게 그 아마 그 소비자 조사 결과가 지금 약간 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약재가 약간 좀 발암물질 관련된 거는 약간 좀 그 과장된 게 아닌가. 뭐 물론 이제 식약청에서 그 조사를 하면 이제 뭐 그 전체 그 결과가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일단은 조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은 뭐 섣불리 저희가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요. 네. 근데 저는 그 얘기 웃기더라고요. 너구리 측에서 워낙 이제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너구리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 했던데 제가 볼 때 너구리 평생 먹으면 큰일 납니다, 이거. 네, 라면 그렇게 썩 몸에 좋은 음식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면. 네, 양학선 선수가 뭐 가장 안 되겠죠. 근데 농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떤 그 소비자들의 어떤 이런 게 한번 이제 돌아서면 또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? 네,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예, 입맛이 한번 바뀌면 옛날에 그 삼양라면이 농심에게 한 큐에 그냥 뒤집어졌잖아요. 그렇죠. 예. 우지 파동 때문에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식용유 파동 때문에 아주 그 난리가 났었는데, 자 이번에는 그 농심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떻게 또 이제 극복해 나갈지, 그것이 또 이 라면 업계라든가 어떤 또 변화를 가져올지 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농심은 롯데하고도 상당히 좀 가까운 회사인데 원래 그렇죠. 그렇죠? 예. 예. 롯데하고 뭐 그건 좀 딴 얘기인데 하여튼간에 자 다음 이어서 자 또 아까 K 푸드 마지막 한 군데 더 말씀드릴 기업이 있다고요. 예,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그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시장인데 예, 예, 뭐 예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그 이게 뭐 과거 이제 뭐 화장품이나 이런 그 음식료 쪽 기업이랑 같이 갈지. 네. 예, 과거에 이제 저희 그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일본 다녀오신 뭐 어르신들이 뭐 이제 쭈리시라고 코끼리 밥솥. 밥솥. 네. 그거 있으면 좀 이제 사는 집이고. 예, 예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밥솥뿐만 아니라 보온 용기라든지 뭐 맞아요. 그런 걸 좀 많이 사갖고 오셨었는데 지금 한국을 방문한 그 중국인들이나 뭐 러시아 뭐 또 이쪽에 주로 그 쌀을 주식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그 압력밥솥을 사가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? 네, 그래서 실제 그 백화점이랑 이제 대형마트 매장을 좀 봤더니 어. 대형마트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데 백화점 매장에서는 그 중국 분들이 그 뭐 제품 설명도 좀 듣고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. 이게 물론 이게 그 단기간에 지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매출이 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뭐 같은 사례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. 네. 이게 지금 이 쿠쿠랑 그 브랜드가 쿠쿠랑 이제 쿠첸 두 쿠첸, 가지가 네. 이제 주로 시장을 좀 양분을 하고 있는데 쿠쿠가 이제 한 60% 정도고 얘가 예전에 그 성광전자라는 회사에서 그 브랜드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쿠쿠가 좀 많고 쿠첸이 한 40% 정도인데 이제 리움은 이제 쿠첸 쪽입니다. 쿠첸이죠. 예, 옛날에 부방테크로. 네. 네네. 그래서 부방테크로 온 시절부터 뭐 중소기업 중에 이제 그 기술력도 좀 좋고 유망한 그 기업으로 좀 꼽히긴 했는데 지금 이제 일단 그 국내 시장에서는 쿠쿠랑 이제 쿠첸 둘 경쟁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점유율이 단기간에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. 이제 해외 시장권 관련해서 뭐 해외 그 수출
건도 좀 진행되는 게 많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리홈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러시아의 그 전기밥솥 형태 이제 스마트 쿠커라고 일종의 찜기 비슷한 것 같은데 찜기, 예. 네. 예, 형태는 이제 전기밥솥이랑 똑같고요. 뭐 기능도 같고 다만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 해먹는 음식들 중에 이제 그 소고기라든지 그 고기류를 쪄서 만드는 음식이 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야.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쪽으로 좀 그 판로를 확대하는 추세니 그 외국 수출 실적이라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올해 반기 매출은 1,458억 원 기록했고요. 영업이익은 61억 원인데 작년보다 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30-40% 이상 늘어난 걸로 봅니다. 예. 그렇군요. 저도 한 7, 8년 전에 저 리홈에서 저 쿠첸 간담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리홈의 오너 되시는 분들께서 그 부산 경남 지역의 그 손에 꼽는 갑부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자산이 뭐 조를 넘는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 오너를 두고 있는 네, 리홈이었습니다. 아, 사실 얘기가 되네요, 이것도 그죠? 옛날에 예. 우리가 집에 외제 냉장고 하나 있는 그 친구 집에 가면은 그냥 입이 떡 부러져가지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먹기만 했던 기억이 나긴 나는데, 리홈. 중국인들이 좋아하는군요, 그러니까 실제로. 동남아 쪽은 이제 그 주로 볶음밥 해가지고 좀 쌀알이 좀 얇고 가는 밥인데 이제 중국 쪽도 이제 한국이랑 좀 비슷하게 이런 찰진밥을 약간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네. 주목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. 네, 리홈. 그런 측면에서 또 뜯어보니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맘 같아서는 7분 동안 더 농심 얘기는 하고 싶은데, 우리 한준환 기자가 오늘은 굵고 짧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. 자, 탐험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